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이스톤 H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을 보시고 클릭하신 분이라면 최소한 부동산, 주식 등 돈을 버는 것에,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에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오늘 보실 자료는 KB금융지주에서 만든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고요. 링크는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보시면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매년 1회 정도 연말쯤에 나오는데요. 대략 5년 정도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와 같이 이런 관심이 많으신 분이 벌써 4만 분 정도 자료를 다운받으셨고요. 업로드 기준은 2021년 11월 14일로 약 2달 정도 지난 자료입니다. 가장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첨부 파일이 2개가 있는데요. 요약 버전과 풀 버전, 이렇게 F 버전, 풀 버전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요약 버전을 좀 보면서 내용을 추가로 좀 볼 내용이 있다면 풀 버전에 가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요약 버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풀 버전, 이렇습니다. 자, 일단 요약 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하이라이트를 노란색으로 쳐놨으니까 그 내용들 위주로 보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부자 현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한국 부자 같은 경우는 2020년 말 기준 39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보면 0.8%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상위 1%인 거죠. 그리고 그중 70.4%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자를 보는 기준은 금융자산 기준 10억 이상 보유한 개인입니다. 금융자산 10억이니까 주식이라든지 예금, 채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부자를 분류했단 말이겠네요. 그리고 이 수치는 작년 대비 10.9% 증가한 것이고 주식 가치가 상승해 부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된다. 2019년 전후로 해서 주식이 급등을 했으니까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더 큰 부자가 되셨겠죠. 그리고 39만 명이 보유하고 있는 총 금액이 2,600조 정도인데 초고 자산자들이 1,204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전체 보유 금액 중에서 초고자산가 보유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부자들 중에서도 초고자산가가 전체 부의 50%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금융자산 규모별로 이렇게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약 2%인 7,800명이 초고자산가에 해당되니까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0.16% 정도가 되겠네요. 진짜 상위 0.1%입니다. 그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자산이 1,204조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 가지고 계신 돈의 규모가 1,550조. 정말 어너더 레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를 곰곰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는 현재의 스냅샷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모습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소화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지 현재 마지막 장면의 스냅샷만 본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되진 않거든요. 아래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59%, 금융자산이 36.6%예요. 부동산 자산 비중 같은 경우는 가치 상승,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죠. 최근 2년 동안. 그런데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이 78.2%, 금융자산이 17.1%밖에 안 돼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일반 가정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 훨씬 높고 금융자산 비중은 반밖에 되지 않죠. 이유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택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비율이 너무 높고 대부분의 일반 가구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산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본인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쪽에 좀 더 있으니까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죠. 가장 많이 선택한 올해 그리고 향후에 고수익이 예상되는 자산 투자처는 모두 주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느 나라 주식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물론 국내 주식도 있겠지만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해외 주식, 해외 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향후 고수익 예상 투자처로 주식, 펀드 이외에 금과 보석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원문에서 좀 보자고 하면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이외에 가장 선호하는 것이 금, 보석이며 전체 부재의 84%가 2021년 금, 보석 등에 투자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실물 자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 현명한 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부자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물 자산은 리스크를 해치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전반적인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부자들은 공격적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안정적이고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금과 보석 등에도 투자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안정성 측면에서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투자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자산이 많을수록 암호화폐 투자는 더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라는 코멘트가 보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부자들이 떠오르는 투자처는 해외 자산과 미술품, 한국 부자의 30%가량이 향후 해외 자산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금과 함께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뽑히는 미술품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자들은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몇 배, 몇십 배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금과 같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문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미술품 역시도 에셋 파킹 수단으로서 선호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런 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됐느냐?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투자를 통해서 부를 성장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사업을 해서 사업소득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상단에 보여드렸던 상위 0.16%, 7,800명의 부자들도 대부분 자기 사업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거나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 손익에 따라서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 여전히 한국은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부자보다는 사업소득으로 인한 부자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열려있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게 되면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은 평균 8억 원이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미천이 되는 종잣돈. 저희가 부동산과 주식을 투자의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부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을 에셋 파킹,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주식과 부동산에 들어가서 몇 배, 몇십 배의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투자가 되고 위험한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이 평균 8억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가 평균 8억 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종잣돈 8억에 연평균 수익률 10% 정도가 된다고 하면 8천만 원이죠.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10%의 수익이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현재의 금리를 생각해 봤을 때 3% 내지 5% 정도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목표 수익률의 2배를 상회하는 거예요. 이 돈도 만들기 힘들겠지만 이 돈을 3억대로 줄인다고 생각하면 3억 곱하기 최소 30% 정도의 수익률이 나야지만 비슷한 돈의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 금액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일구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를 일구려고 한다면 엄청난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자들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안정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수익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부자는 부자의 자산의 조건으로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안정성, 화목한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이유는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돈을 버실 때도 그리고 이런 영상을 공부하시면서도 가족관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간단히 봤는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부자는 사업소득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거기서 얻은
종잣돈을 가지고 부동산, 주식, 금, 미술품 등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일군다 라고 결론을 내고 싶어요. 저 역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제 첫 번째 영상 가장 마지막 장면을 보시게 되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놨어요.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이전에도 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